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품의 혁신을 내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연구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죠. 그럼 연구팀이 만들어지면 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장비 회사에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새로운 문제를 연구할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아마 고진공 청소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팀도 이렇게 연구할 거예요. 팀장이 만들어지고 그 팀장이 팀원들에게 자, 헤드에 대한 연구를 누군가가 맡아라. 너는 헤드에 대한 진공 헤드의 부분을 맡아라. 진공 헤드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헤드의 모양은 어떻게 하고 헤드의 재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진공에 대해서 해봐라. 도대체 적당한 진공이 어디냐. 그 적당한 진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실험도 해봐라. 또 어떤 사람은 카페트에 대해서 카페트 속에 도대체 카페트 속에 먼지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얼마나 깊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얼마의 세기로 진공이 걸려야 카페트에 먼지가 빠지느냐. 이런 연구를 하죠.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리고 관련 또 경쟁업체도 열심히 분석하죠. 자,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는데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 분석하면서 뭐 도면 분석도 하고 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것도 분석하고 실제 제품을 가져와서 특히나 경쟁사의 제품, 세계적인 훌륭한 회사의 제품을 가져와서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열심히 분석하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고진공을 걸면 카페트가 딸려오고 고진공을 안 걸면 먼지가 딸려 들어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엔지니어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심리적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이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심리적 장벽을 느끼게 되면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엔지니어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경험, 내가 진공청소기에 대한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또 내 지식상 고진공임에서 카페트가 딸려 들어오지 않은 방법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새로운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발생된 많은 문제들이 과학 지식이나 기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심리적으로 벌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어떤 문제, 내가 어떤 연구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받기까지 대개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 못하니까 내한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개의 문제들은 어떻느냐 하면 그런 문제들은 바로 모순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A를 좋게 하면 B가 나빠지고 B를 좋게 하면 A가 나빠지는 대부분의 경우 모순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모순이 있는 문제는 심리적인 장벽을 느낀다 했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트리저는 바로 이런 심리적인 장벽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저에 대해서 한 10시간 정도의 강의만 제대로 들어도 실제로 심리적 장벽을 돌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만 있다면 그 모순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런 예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리저라는 게 뭐냐? 트리저의 창의성은 그러면 기존의 창의성과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 자, 그래 보면 자, 트리저라는 것은 트리저는 TRIG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영어 표현은 러시아의 테오리아 레센냐 뭐 이렇게 해서 짜다치 하는 요 글자에 머리 글자를 따서 영어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실제 영어로는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라는 영어의 뜻입니다. 자, 이 트리저는 요 헨리 알트슐러라는 분이 약 1950년경에 트리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우리로 치면 중학교 정도에서 굉장히 훌륭한 발명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구소련의 해군성에서 특허 담당을 합니다. 특허 담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창의적 문제 해결에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공통된 원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발명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죠. 해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특허에 있은 거죠. 특허 속에 가장 훌륭한 발명가들의 발명에 대한 노하우가 그 안에 있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특허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특허를 분석합니다. 무려 심지어
100만 건의 특허를 분석했다는 사람도 있고 20만 건의 특허를 분석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세계적인 훌륭한 특허 약 4만 건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죠.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이라는 트리지를 만듭니다. 이 트리지는 바로 우리말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이라는 겁니다. 하게 되고 이 이론 안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 또는 그 방법론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게 10몇 가지가 됩니다. 바로 그 10몇 가지 종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용 트리지의 창의성 과학이라든지 다른 관련 참고 서적을 해서 보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 내용 트리지에 나오는 문제 해결 방법론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실용성이 좀 높은 우리들이 쉽게 짧은 시간에 배우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특별히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트리지적 사고는 어떤 거라는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예를 들었던 두 가지 선박경우,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분야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막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막 토론을 하죠. 우리 그런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라 하죠.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발산적 사고예요. 막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 중에서 뭔가를 하나 탁 택해가지고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해서 쭉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또 안 돼. 그럼 버리고 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트리지적 사고는 그거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발산적 사고가 아니고 바로 수렴적 사고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 나왔던 트리지의 방법론들이 있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들을 한 가지씩 착착착 대비해서 생각해 들어갑니다. 생각해 들어가면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들어가는 과정이 뭘 말하느냐면, 즉 트리지의 툴을 하나하나 적용하는 과정이 바로 문제의 해결책, 솔루션으로 가는 방향을 결정해 주죠. 바로 트리지의 방법론이 문제에 대한 가장 최적의 해결책으로 가는 어떤 트랙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의 해결 방향을 모르고 연구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고 무식한 연구 방법이죠. 에디슨적인 연구 방법을 바로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하죠.